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6일 금요음악 정복조 시즌2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한번 붙어볼 만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방송량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까드렸던 경주들, 배당들이 나와줬던 마필들이 우리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고, 현장에서 쓸데없는 소스에 많이 좀 흔들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소스, 솔직히 우리가 진카를 먼저 들은 소스가 아닌 소스는 좀 걸러내야 되는데, 워낙 내용이 또 세게 나오면 이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마 우리가 원투원 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소스 경마 오래 못합니다. 소스 경마로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레저로 재미있게 경마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 패가망신을 할 수 있고, 소스가 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맞다 그러는데, 네. 솔직히 안 맞는 것도 많고, 간다고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없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경마가.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열심히 가려고 훈련한 거고, 그렇죠. 또 복귀도 간다고 다 됩니까? 사이즈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복귀랑 그리고 훈련 내용 이걸 참조해서 경마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단단한 오랜 경마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공부하면서 촉이 이건 되겠다 그러면 그 촉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쓸데없는 거. 안 되는 말이 이빨 간다, 대가리 자신 있다, 뱀을 녹이 매겼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렇죠.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절대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 우리가 한번 이번 주 경마는 좀 이를 악물고 독을 까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 경주를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최홍찬 위원이 6경주 9경주 그리고 고수가 4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메인 승부는 최홍찬 위원이 9경주 고수가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000m 국산 5군 경주 총 12의 마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능력마들이 없는 현근의 좀 약체급 마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대지의 물결이 강력하게 인기 중심으로 팔려줄 것이고 대지의 중심이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경주로 판단되는데 네. 우리 최홍찬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훈련 좋은 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능건 모습만 보고 과소평가에서는 이 경주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이 전체적으로 훈련 모습 성과를 보면 좋습니다. 능검 때 보여줬던 것보다는 걸음이 늘어났고 또 직전 뛰었던 그 걸음보다는 분명히 늘어났어요. 단체적으로 이건 놓고 가는 말은 아닌데 월드킹 같은 경우도 지금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데뷔전 때 아예 안 했죠. 가장 늦발이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는데 외곽에서 내초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로 변경 금지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시 후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변화를 보이면서 출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주가 1000m예요. 국산 5군 게임이 1000m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00도 있고 1300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경주에 출전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차라리 1200에 갔을 때는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훈련이 좋다고 해서 훈련을 보면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은 말들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지의 물결이란 마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데뷔전에서 보여준 그 걸음, 그리고 뒷심.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일단 경주거리 1200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말을 저는 유심조로 봅니다. 상대마죠. 상대마로 보는데 이 말을 왜 보느냐 하면 기쁨해라는 마필이 있어요. 소속주 마필이죠. 그 마필이 4군마인데 걔보다 스피드 자체에서 더 빠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유심조는 능건보다 스피드가 더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마로 저는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2번 유심조까지 일단 3번 대지물결을 인정을 한다. 일단 대지물결 같은 경우에 정말 직전경주 쥐어짰는데 이거는 입상을 하려고 김용근 기수가 이마신차로 3착을 갖다 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걸음을 늘리는 목적, 실전을 통해서 걸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좀 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 3번 돼지 물결은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세게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 2번 유심조라 마필은 주행검사 내용 일단 복귀로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 큰 느낌은 안 와요. 근데 조교를 보는 우리 최홍찬 위원이 말이 변했다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어린 말이에요. 아직까지 시전을 안 띄워본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조교를 하면은 말의 변화가 오죠. 예. 빨리 변화가 급변하게 오는 것이 어린 말들이에요. 그래서 2번 유심조는 무시를 못한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홍찬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이 7번 월드퀸이 되겠는데 여기 복귀가 좀 세게 나오죠. 뭐 최홍찬 위원 얘기대로 10월 25일날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은 상당히 복귀가 좀 세게 나와서 얘는 좀 바로 실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데뷔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강하게 모았어요. 근데 첫짝에 안 갔죠. 내측에서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설렁설렁 아예 의미 없는 말머리를 했었고, 직전 경주는 또 최홍찬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발주는 좋았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서 후미 쪽으로 밀리면서 최외곽을 돌리면서 거리 손해란 손해는 엄청나게 봤어요. 얘는 게이트가 내려오거나 판성이 조촐해지면 누리자 했는데 이번까지 판성 자체가 상당히 조촐하고요. 또 게이트는 쥐점보다 어찌 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3게이트라도 내려와 있고 상대마들도 강자들이 없기 때문에 7번 월드퀸 얘까지는 봐줘야 된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3번 돼지 물결을 놓고 2번 7번 두 방 안에서 요 세마필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경주 14마필이 나오면서 빡빡한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입상권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홍찬 의원님이 한두 말씀해 주시죠. 자, 인기말을 말씀드리려면 결국 14번 월드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게이트 자체는 불리해졌지만 훈련 강도 자체가 역시 팍팍하게 시켰습니다.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김영국 기수가. 그래서 기본적인 그 순발력 자체도 있어요. 이 경주 자체가 선행을 뭐 아싸랗게 주도해 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는 뭐 얘는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드킥이 아마 여기서는 강력한 인기몰이 해주지 않을까. 상대적인 인기마가 재간둥이가 있는데 일단 이 마필은 공백이 좀 있어서 저는 두 마리 중에서 월드킥을 우선적인 인기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14번 월드킥이라 마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경주 발주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선두권 3년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착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딱 무리한 만큼 깨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경주 게이트는 외곽 게이트지만 3차 순간에 걸려있고 김영공 기수가 이 마필이 적용 미수가 되겠죠. 오랫동안 쉬었다 나왔을 때도 김영공 기수가 바로 이상을 해줄 정도로 손맛이 상당히 잘 맞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3번 월드킥 저 역시 좀 세게 보고 있고요. 8번 재간둥이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15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지만 얘는 여태까지 이런 조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마필 갖고도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2착으로. 그때 우리가 한구를 한번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냥 단통으로 고수가 한번 때렸는데 이 마필은 말머리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항상 그 코너 쪽에서 이 마필은 빠가시게 하려는 이 외측으로 삐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재간둥이 15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말이 이렇게 세게 좀 강도를 올렸다라는 것은 그런 악벽기가 많이 순치됐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인기 마지막 8번 재간둥이 세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만 하나만 말씀드려도 7번 첨복 아니면 12번이죠. 7번이죠. 7번이죠. 네, 이게 직전에 능검하고요 전혀 땅판의 스피드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직전에는 능검 때 걸음이었으면 솔직히 이 말은 이 정도 걸음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직전에 늑발을 하고 중속을 무리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무리한 만큼 진 거예요. 이말도. 그렇죠. 무리한 만큼 딱 지더라고. 그래서 첨복이 만약 정상 발주를 이 경주에서 끊어낸다라면 이 경주에서 상당히 좀 무서운 복병 그 이상을 보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뭐랄까 한 인기 한 3, 4위 정도는 팔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팔리죠. 팔릴 것 같아요. 예. 첨복도 복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팔릴 것 같고 일단 8번 14번을 인정하는 가운데 최홍찬 위원이 깬다면 7번 첨복
이 마필을 추천드렸는데 저 역시 7번 천복은 상당히 찜찜하기 때문에 현장까지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5군 경주. 자, 이제 또 편성이 조촐합니다. 총 7마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강축이 또 세워져 있는 경주라고 봐요. 이번 샤프 게일 얘는 그냥 강축으로 보여지고 있고 후자권도 제가 볼 때는 좀 압축이 돼요. 다른 애들의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파성이 인기를 모아줄 건데 알파성을 자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예. 그 단주조교 했다는 얘기를 이게 우리 하는데 이제 예. 이전밖에 뛰지 않았는데 걸으면 다 이제 드러난 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예. 근데 이제 훈련 일수가 굉장히 짧아요. 또 3주 만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아마 현장에서 인기만큼 말의 능력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어쨌든 이거 아마 현장 가면 일본 5번이 그렇게 팔릴 것 같아요. 예. 복귀로는 그렇게 나와요. 예. 그렇다면 예. 단주조교하면서 조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무너져도 할 말이 없거든요. 깜빡이 팔려놓고 특히 그렇죠. 부산 예. 특성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2번도 솔직히 세다라고 평가가 안 되고 6번, 7번도 마찬가지인데 아치나 익산동자 두 마리 중에서 하나가 이를 터뜨리지 않을까. 힘이 찼습니까? 도마필? 훈련 때? 글쎄 완벽하다기보다는 예. 조금 더 나아졌다.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두 마필 모두 다 3차, 4차로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그렇죠. 일단 제가 보는 그 관점의 느낌은 마필이 심이 좀 차겠더라고요. 심이 차면 뛰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왜 아직까지 좀 뛰는 이 모습이 망아짓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홍찬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6번 3대 공주나 7번 동광지는 얼른 지워야 되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깝깝한 게 알파성이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단주조교하면서 조교원들 좀 떨어뜨려놨고 인기를 모아준다라는 이런 좀 그게 있네요. 피코드림은 어때요, 그럼?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다른 말 이제 같이 19점 마필들은 거의 이제 좀 약한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나은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해주는데 역시 뭐 따라가는 정도예요. 상위군 마필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19조에서 잘 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위군 마필이 오히려 똑같이 가고 대등하게 보조를 맞춰주거나 이겼을 때 더 인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19조 말이라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일취월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피코드림이란 말이 안쪽으로 좀 심하게 기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게이트가 또 안쪽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일단 등짝이 유연명이에요. 이게 최상현이가 타다가 이런 꼬마 기수들은 이렇게 좀 기대려고 하는 마필을 이렇게 잡아내는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기술술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연명이라고 하면 장난질을 많이 하지만 기술술만큼은 그래도 부산에서 베테랑 아닙니까? 뭐 얘네들보다는 최상현 얘보다는 좀 이 마필을 좀 잘 잡아내면서 탔을 때 가능성도 좀 보여줄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오경환 기수가 눈에 띕니다. 일단 오경환이가 부산에 내려가면서 또 얼마나 장난질을 또 많이 할까 기대도 되면서 상당히 좀 일단 초치는 건 아니고 일단 부산 내려갔으니까 뭐 처음에 열심히 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경주는 그냥 쉽게 갑시다. 1번 샤프 게일은 그냥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추이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필 중에서 근데 현장에서 이건 봐야죠. 왜냐면 부진마들은 현장에 그래도 뭔가 저 예의상에서 뭐 뛰는 그 주폭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다라면 얘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훈련 성과가 뭐 최우선도 아니고 정계도 우선이 아니고 부진마다 보니까 현장을 좀 살피면서 노력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 3경주는 1번 샤프게일에 대한 믿음만 여러분께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방금 말씀드린 마필 안에서 우리가 한번 현장까지 한번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한번 반드시 적중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5군 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고수가 뼈를 묻고 승부를 들어가자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부산 메인 강승부 경주예요. 뭐 지난주 부산 경마 상당히 좀 어렵게 가져갔지만 고수가 추천드린 마필들 안에서 들어왔지만 좀 엮이면서 좀 꼬이면서 여러분의 좀 기대에는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승부 경주들은 꼭 하나씩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고수가 이를 악물었고요. 이번 경주 충분히 붙어볼 만한 메리트가 있네요. 배당판이 열리면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4번 스몰 파이터 그리고 7번 데이지의 질주가 강하게 인기를 모아줄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경주이고 또 그 외에도 팔려주는 마필들이 많죠. 여러 두가 팔려주고 있는데 자 고수는 4번, 7번을 무조건 깬다. 확신하는 마필이 있고요. 4번, 7번 외에 인기를 모아주는 마필 중에서 완전히 배팅권에서 자르고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승부로 들어가는 건 4번 스몰 파이터, 7번 데이지의 질주 두 마필을 세게 보질 않아요. 이 둘 중에 한 마필은 한 방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한 마필은 받치기 이상 가져갈 생각이 없고 4번, 7번을 충분하게 이기면서 널널하게 올 수 있는 철저하게 안 갔었던 마필을 이번 경주 고수가 노리면서 그 마필을 놓고 초강력 쌍복 승부를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번 경주 4경주 좀 고수와 함께 강력한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4군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도 편성 8두로 나오면서 좀 적절합니다. 그런데 뭐 입상권은 또 압축이 되는 경주이죠. 당일날 배당판이 열리면 2번 아트스타 6번 피코 엔진이 아마도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 그 뒤를 이어서 1번 강한바람이라든가 3번 테이크홀 이런 애들이 팔려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2번 딱 봤을 때는 이거 2번 6번 게임이네.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번도 선행을 나갔을 때 더 뛰었단 말이고 맞습니다. 6번 피코 엔진도 선행을 나갔을 때 더 뛰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과연 2번 6번 이거를 선행 마피를 그냥 따당으로 앞에서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저 배당을 인정을 해야겠냐 이게 좀 의문점으로 생기더라고요. 최영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트스타가 예. 솔직히 여기경주 지금 현재 8마리 중에서 이제 그나마도 인기권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아트스타는 선택의 시간하고 외산마하고 병합하는데 거의 대등권이에요. 사군마가 그 정도 걸음이라면 저는 상당히 뚝심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요. 피코 엔진 같은 경우도 이게 라이징 부스인가? 그 말하고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가 훈련하는 모습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전개죠. 두 마리가 다 따당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솔직히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일요일날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부산 선행마가 3마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인기만이 4번이 다리가 부러졌죠. 예, 그건 한 방으로 맞췄어요. 1번이. 1번이요. 예. 근데 후지가 선임으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거 이륙을 참 못 지워요. 이륙을 못 지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최단거리라면 내가 따당으로 요거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1500이다 보니까. 1500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말은 결국은 1번과 3번이라고 저는 찍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 정상적인 발주에 만약 선입으로 예전처럼 선입전개로 그냥 곱게 따라간다면 강한 바람이 그래도 뒷심 있는 말이 이 두 마리 중에서 저는 강한 바람으로 꼽아요. 핸디가 같이 올라갔어도 54kg이기 때문에 1번에게 더 유리함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1번에 두 마리의 둘 중에 하나를 꺾어낼 수 있는 그런 마표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경우 5경주가 우리 청천 위원 예상지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2번 아트스타에다 발표를 해놨어요. 예. 제 예상지를 보면은 2번 아트스타에만 동그라미가 하나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트스타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게이트 조건도 괜찮고 판성 조촐하고 훈련 강도도 강하게 올렸고 그렇죠. 또 거기에 최고의 등장 후지까지 기승을 했고 후지 기수라고 한다면 정말 이 다미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기수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후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서 선입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트스타가 선행을 까고 나갔을 때 6번 피코 엔진은 솔직히 불안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6번 피코 엔진을 보내놓고 2가 쫓아간다고 하면은 이건 6번, 2번은 끝날 수도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아트스타는 일단 인정을 하면서 축으로 가겠고 후짝은 뭐 최홍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코 엔진이 선행을 까고 나갔을 때는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후지 기수는 압박을 들어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번, 6번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깬다면 1번 강한 바람 그리고 3번 테이크홀 여기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당일 주로의 흐름과 이런 거를 좀 그렇죠. 판단하는 네.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5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최홍찬 위원이 준메인 승부로 잡은 경주예요.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 자, 고수가 한두를 도와드릴게요. 예. 일단 인기 대가리로 팔릴 마필이지만 그 마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번 엑시온이라 마필. 우리 김용건 기수가 탔고 지정경주 데뷔 전부터 아주 막강한 능력을 보이면서 너무나도 여유 있게 우승을 일궈냈었던 마필. 지성까지도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3차 수문에 걸려 있고요. 뭐 김용건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극단적인 선행 마필도 아니죠. 쫓아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선행이에요. 또 선행까지도 깔 수 있고, 뭐 선행은 굳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직전에도 뛰었던 모습 정도만 보여줘도 1200m가 불리할 것이 전혀 없는 마필로 판단되기 때문에 7번 엑시온 인기 대가리지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홍찬 위원의 승부처인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9마리 출전 마필 중에서 고수님께서 엑시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엑시온의 끝걸음 자체를 보시면요, 데뷔전 때는 추입으로 타니까 막판 끝걸음이 이거는 능검에서 안 나올 기록이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난 탄력 자체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직전에는 약간의 이제 실전이가 또 틀려지죠. 좀 서두르니까 데뷔전보다는 끝걸음 자체가 조금 그래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경주 편성 마필 출전 마필 중에서는 가장 으뜸인 뒷심을 보인 마필이 엑시온입니다. 근데 자,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건 뭐 앞장갈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댕마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주죠.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뭐 엑시온 자체라면 이런 편성은 그냥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앞에 그냥 간다고 봐요. 뭐 얘 가면 누가 잡을까요? 못 잡죠. 결국 이제 2차 싸움인데 여기서 팔려주는 말이 한두가 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4마리 정도가 팔려줄 거로 판단되는데 2마리를 삭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삭제한 배팅권에서 아웃을 시킨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팅의 가치가 있어요. 다만 그 나머지 2마리 중에서 때리고 바칠 건데 그냥 확 눈에 쏠리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팅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준매인승으로 출전을 한 겁니다. 예. 이번 경주 6경주 편성은 좋더라지만 이건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한 경주예요. 그렇죠. 뭐 최근 얘기대로 이번 경주는 일단 7번 엑시오는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팔리는 마피들을 싹 정리해놓고 또 노림수의 한 방과 딱 한 마피까지만 더 가져간다면 이거는 충분히 환수가 나오고 예. 이거는 시점 배팅이 아주 재미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우리 최홍찬 위원의 준매인 승부 한번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4군 경주 편성 조철하고요. 자, 이번 경주는 그냥 고수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재미없는 경주니까요. 예. 이건 뭐 배당판이 열리면 1번 대풍년과 2번 행운신화가 깜빡이로 팔릴 것이고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팔릴 말은 3번 오스타예요. 그리고 그 뒤는 후지가 탔으니까 6번 무거운 장이 또 팔려줄 수 있겠고요. 뭐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 1번 대풍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게이트 1 게이트 또 편성 보니까 얘가 또 선행까지도 까고 나갈 수 있고요. 뭐 지점 경주 너무나도 널널하게 여유 있게 들어왔죠. 뭐 데뷔전은 선행을 나가지 않고 2열에서 무리했음에도 근성이 좋았어요. 3차기였지만은 잘 뛰었다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행운신화 같은 경우에도 직전경주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뛰면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폭발적인 거듭발 보면서 우승까지 이겨냈었던 마필인데, 두 마필 모두 다 이번 경주 순군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건 순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센 애들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3번 오스타 정도가 복병권 정도로 팔릴 건데, 이 오스타가 복병권이 아니라 1번, 2번 다음마권이라는 얘기죠. 배당으로서 저는 이번 경주
1번, 2번 그냥 저배당을 인정을 하던지 아니면 배팅을 쉬시고 커피 한 잔, 티타임을 갖던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홍채 위원도 생각이 거의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군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총 10마필이 나와주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찜찜해요. 편성 보면 1번 신세계 파티, 5번 퓨리어 스파크, 8번 광자의 질주, 1번, 5번, 8번 요 세 마필 안에서 팔릴 것이고 능력을 보면 1번, 5번, 8번 안에서 끝낼 건데 과연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깝깝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청청님. 요게 핸디 변화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뛰었던 경주 편성에서 퓨리어 스파크 자체는 이제 56을 처음 달아봐요. 그다음에 강자의 질주도 최근의 모습 자체를 보면 57을 지금 짊어지고 출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신세계 파티 경우는 가승분했지만 1kg밖에 0.5kg밖에 안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다면 올라왔는데 상대마들이 오히려 더 핸디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리해지면 1번이죠. 결국은 이 삼두 마필들이 중에서 막 두 마리가 부러지느냐, 한 마리가 부러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배당의 차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훈련 모습으로 본다라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강자의 질주가 57kg지만 바다 강자하고 병합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바다 강자도 2군 게임에서 인기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화라고 병합할 때 강자의 질주도 거의 대등권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핸디 변화가 있어도 하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8번 강자의 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강자의 질주. 뭐 3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이지만 김도연이가 끌고 들어온 말은 센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57kg의 핸디지만은 마체가 단단한 말이죠. 거구 500kg가 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57kg 아주 2판승에서는 지금 부담 중량이 높은 거지만 57kg가 아주 과중한 부담 중량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 8번은 좀 세게 보고 있고요. 5번 퓨리어 스파크가 저는 이 마필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 결승선으로 가면 갈수록 직선에서 부산주로는 좀 길잖아요. 근데 이 추진하고 밀 때 결승선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 탄력 붙는 게 더 붙더라고. 이 말은 더욱더 걸음이 쭉쭉쭉쭉 뻗어 나가주면서 붙는 모습이 있고 지금 8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는데 뭐 훈련도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를 많이 해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 백강렬 마방이 2014년도 상당히 잘 나갔죠. 12월까지도 참 잘 나갔는데 1월달 들어와서 지금 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좀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5번 퓨리어 파크를 좀 세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인기 많은 1번, 5번, 8번이 아마 세 군형이 같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5번, 8번은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2번 신세계 파티도 승군저이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복귀에 나와주고 있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말인데 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어요. 1번은 뭐냐면은 이번 건도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훈련 내용을 보면은 조금 싸가지 없게 있다라는 거. 좀 뭐라 그럴까, 이가 선행만은 아니잖아요. 쫓아가는 말인데 승군전이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스포도 놔주고 그렇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좀 싸가지 없게 한 번을 놔주질 않고 그냥 차분하게만 훈련을 했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또 장점은 게이트 원게이트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1번은 선장까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우리는 우선 5번, 8번 막건, 8번, 5번 막건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경입니다. 경주거리 1200경주의 국내 상군. 자, 상군 게임에서 의외로 경주거리가 짧은 거리에 또 금요일이 구경주면 후반부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구경주 1200경주 거리를 구경주에 딱 출사표를 던졌고 또 짜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거리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12마리가 꽉 차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편성은 아주 빡빡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경주 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축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축에 대한 제 믿음이에요. 확고합니다. 얘는 여기서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것 자체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이 경주만큼은 너를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와줘야 된다라는 확신 있는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훈련 모든 복귀 상황을 봐도 믿고 노릴 수밖에 없어요. 인기도들을 믿고 노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노리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으로 놓고 가는 게임이고요. 자, 얘를 위주로 해서 이제 팔려주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이 경주에 팔려주는 말이 누구냐면 오버스피드 팔리죠. 더키, 원먼트, 청춘 콘서트, 뭐 원일 체형도 팔리나요? 롱스트라이드, 마이스타일, 뭐 싱그러운 친구까지. 뭐 얘네들 외에 제가 말씀드린 말 외의 말이 만약 입상한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 중에서 포커스를 잡고 때릴 수 있는 말이 출전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압축할 말이 있어요. 컷 오브 시킬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주가 12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시면 답이 나오죠. 아, 최홍찬이 어떤 말 위주로 노리겠다. 당연히 어지간한 뒷심인 저 추임마, 저 멀리서 남들 다 사고로 돌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앰뷸런스하고 같이 뛰는 말들은 아무리 뒷심이 좋아도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1200 아닙니까? 얘가 추임마들이 언제 올라옵니까? 자, 그러면서도 이 경주 편성에서 제대로 선택된 말들이 있어요. 앞서는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권에서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해줄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의 상대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겁니다. 힘을 제대로 실어드리겠고요. 현장 배팅까지 이어나가는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 승부로 구경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800m 국산 2군 경주 핸디캡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오늘 준메인 승부처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최홍찬 위원이 한두만 도와주시죠. 자, 라팔이죠. 지난주에 돌아온 현표가 전래 우승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라팔이란 말에 국제신문배에서는 돌아온 현표를 이겼어요. 근데 이제 브리더스컵에서는 돌아온 현표한테 졌습니다. 근데 두 마리 마필의 능력 자체를 보면 솔직히 그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능력마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단지 불안하다는 점은 첫걸이다 이거예요. 처음 1800을 뛰었기 때문에 일말의 현장 불안함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스팅레이하고 같이 병합하는 모습 자체를 보니까 능력마는 능력마예요. 뭐 1군마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뭐 준우승자 알고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전표도 마찬가지였지만 라팔에게도 충분히 2군까지는 자기 기량을 발휘해줄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경기 10경주 우리 최홍찬 위원이 12번 라팔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라팔 12번 라팔은 인기마예요. 당일 인기마인데 저 역시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돌아오는 형편을 10월 12일날 이겼던 것은 라팔은 정말 기가 막힌 경기를 펼쳤고 돌아오는 형편은 상당히 좀 어렵게 뛰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라팔이 이겼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돌아오는 형편가 역시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도 돌아오는 형편가 좀 더 센 말은 맞아요. 얘보다 좀 더 센 말 같아요. 능력상으로는. 하지만 이 라팔이야 마필이 근성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지 않으려는. 옆에 말이 붙으면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이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경주리 1800m는 늘어났지만 제 역시 12월 라팔은 세게 쳐다보고 있는 경주이고 이번 경주 고수가 승부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라팔 때문에 승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긴가민가 얘가 될까?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마필이 능력이 세거든요. 원래 세요. 뭐 요즘 말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들어왔던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서울 4번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필 이름이.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요? 있어요. 아무튼 그때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 마필을 고수가 그냥 방송에서도 얘가 능력이 제일 센 말이다. 직전에 뛰었던 거 보면은 얘는 그냥 이번에 온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안 팔렸죠. 역시 대가리로 왔어요. 그 말이 대가리로 왔는데 이번 거주도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이 센데 그동안 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뛴다는 얘기죠. 이제 뛰면은 충분히 재미있고 다음 경주서부터는 얘가 인기마로 다시 전력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배팅의 환수가 더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을 때 위험한 배팅이 그만큼 고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겁니다. 고수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한번 승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뭐 적중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네요. 경주열이 1600m 구산 1군 핸디캡 경주. 부산 핸디캡 경주 참 진짜 겁나서 못하겠어. 겁나서 애들 장난질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죠. 정말 뭐 뚜껑도 열리고 정말 헤드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말 욕을 잘 못하는데 욕이 아주 절로 나올 정도로 헤드는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승우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승군전이고 뭐고요. 석세스 스토리를 놓고 가야 합니다. 이 경주에서 독등이에요. 또 근데 얘가 계속 원키하고 같이 병합을 했거든요. 원키가 1군에 올라서 좀 빌빌거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훈련 모습 자체를 보면요, 뭐 그냥 붙들고도 말이 알아서 뛰어요. 얘는 채찍 때리고 얘를 못 따라가고, 리드는 석세스 스토리가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로드 프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입상과 착순을 벗어나고 있고, 스팅레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드림테일도 역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마이유는 인기마로 팔면서 맨날 졸전이고 다 이래요 지금. 자, 이런 경주 편성이라면 석세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는 경우에서는 엄청나게 세다고 봐요. 그 전에 대상 경주에서는 앞에 못 가니까 걸음이 안 나온 거예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가는 조건에서는 솔직히 석세스 스토리가 굉장히 세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혹시 올 수가 있지 않냐? 뭐 예전에 이거 드림타워를 빨아들이면 얘가 앞에 가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얘가 선행을 생각을 못 해요. 얘가 네이치 게이트에 빠르다. 그리고 훈련 모습이 여전히 오히려 2군 때보다 더 눈에 딱 띄게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얘는 선행으로 저는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스토리가 뭐 1군이든 2군이든 이거 안 가리고 저는 아마 현장에서 이거 인기만 분명히 팔립니다. 팔리는 말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훈련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뭐 말이 완전히 미쳤구나 할 정도로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석세스 스토리의 선행 강공 1군 첫 데뷔전에 입상까지 저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3번 석세스 스토리. 방금 뭐 올수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다. 때려주고도 못 나가요. 일단 석세스 스토리는 대야시 발주도 좋고 대야시도 좋은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얘는 밀고 그냥 쭉 나가는 말이고, 올수는 발주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즈 차이가, 이 나가는 이 힘과 이 사이즈 차이가 일단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올수보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 안쪽에 있고, 뭐 승군전이지만 솔직히 뭐 센이 있습니까? 거기에 52kg의 석세스 스토리. 야, 이거는 정말 무지막한 거죠. 그리고 얘가 깨졌던 편성 자체는 최홍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선에 못 나와서 깨진 것도 맞지만, 상대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경부대로예요. 경부대로. 네버준 BP, 뭐 금포스카이 강해. 뭐 정말 센 애들하고 뛰어서 깨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죠. 일단 로더트 프린스는 58kg인데 외곽 게이트. 항상 들어올 때마다 최적 전개로 뛰었던 말. 이번에 게이트 외곽 게이트. 자리 잡기도 힘들고, 이번에는 자리 잡으려면 후미권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막판에 날라오면서 3착 정도만 봐주고 싶은 맛비리고. 그렇다면
직전까지 변화가 온 마필이 4번 찬란한 우승이란 마필에 일단 눈길이 가요. 3번에 붙여서 때려먹고 싶은 마필이. 왜? 뭐 물론 직전 경주 강하게 밀면서 2열 선두권에서 뭐 겨대를 타는데 물론 직선까지 쥐어짰던 것은 맞아요. 쥐어짜면서 입상을 했던 것은 맞는데 그전과는 내용이 틀려졌다는 얘기죠. 임팩트를 이겼어요. 얘가 직선에서. 넘어가면서 이겼다. 임팩트가 선에 나가고 압박을 들어가면서 걔랑 기싸움을 그렇게 하고 나서 직선에서 이겼다가 다시 임팩트가 사이즈를 이긴 거거든요. 얘를. 그러면 찬란한 우승이 변화가 왔다 와요. 지점만큼 더 뛸 수 있고 이번에 석세스 스토리가 선행을 나가면 올 수 붙겠죠. 하지만 찬란한 우승이 바로 안쪽 자리를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좋아지니까 순발력까지도 늘어난 변화가 왔던 마필. 4번 찬란한 우승. 이 마필까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요 경마 우리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드릴 것이 약속드리겠고요. 우리 최홍찬 위원도 요즘 아주 불같은 아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최홍찬 위원 그리고 고수 뭐 믿고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